네, 동시호가 국간입니다. 3시 22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8분 남짓 남았는데요. 그러면 양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후반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코스피 계속 좋고요. 코스닥은 약간의 소외감, 이 정도로 정리됩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로 현재 1.38% 오름세 보여줍니다. 2670선 가느냐 마느냐 막판까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2669.27포인트, 거의 손 뻗으면 닿을 만한 위치에 2670선이 있습니다. 오늘 포함 4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특히나 2650선 여러 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넘지 못했던 이 벽이 오늘장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연고점을 새로 쓰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오늘장 에너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저가가 926포인트, 그리고 고가가 952포인트, 이렇게 제한된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중 저점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강보합권 정도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29%의 제한된 상승, 938.6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인데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어제장에서 2% 올랐고요. 지난 금요일에 3%나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속해서 강한 상승 움직임 성큼성큼 걸어오다 보니 약간은 좀 지쳤나 봐요. 오늘장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여기서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한대는 1.7%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930선대 후반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 1,600개 정도 나오고요. 하락 종목이 700개가량으로 상승에 훨씬 더 무게중심에 쏠려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2차전지 갈 때는 이쪽으로의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워낙에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가 8대1 이렇게까지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수가 오르고 오르는 종목도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상한가 종목은 거래소에 2개 있고요. 코스닥에 6종목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군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가 이름도 생소해서 좀 찾아보니까 전기 저항이 0인 그런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라든지 MRI 이런 거 쓸 때 활용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1911년에 이게 개발됐을 때는 완전히 절대온도라고 하는 영하 거의 300도 가까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온에서 어떻게 하나 이게 학계에 상당히 큰 관심이었고 현재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 기술이 개발이 됐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화재력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화재몰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초전도체 여기에 접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오늘장 무더기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으로는 서남이 가장 먼저 초전도체 얘기가 나올 때 움직였었고요. 오늘장 상한가 안착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굴된 종목으로는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 정도 있습니다. 덕성도 있네요. 그래서 현재 상한가 종목 가운데서 4종목이나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오늘장에서는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도 재차 부상하는 모습이었죠. 네이버에서 곧 내놓겠다 하는 이런 생성형 AI, 그리고 또 애플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빅테크 쪽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셀바스 AI, 마음 AI 이런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AI 심장 초음파 FDA 획득했다라는 내용이 플러스 알파 재료가 되면서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기분 좋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장 초반부터 주목받았던 인벤티즈랩은 무난하게 상한가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인벤티즈랩 장중에도 상한가 잘 유지가 됐었는데 그대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어볼 수 있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뉴스로는 STX 중공업도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피인수 본계약 체결이 어제
어제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갭상승 정도였는데 이 점차 고점을 높여가더니 결국에는 상한가로 오늘 문을 닫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재료 나온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오늘 장 오르는 종목도 오르는 건데 특히나 근래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유 수급적인 강한 변동성이 오후 1시 구간대에 나타나면서 급락으로 돌아서고 또 빠르게 낙폭을 키우는 종목군들 이쪽으로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JW 중해제약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급락하는 종목입니다. 18%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 유진투자증권도 16%의 급락이 동일하게 12시 지나 1시 구간대 즈음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매체 보도에 따르면 CFD 계좌에서 물량이 출회된 거다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는데요. 장 마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자면은 오전과 오후의 흐름이 좀 달라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장은 쉬어가나 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합권 정도의 흐름이었지만은 점차 힘을 얻어가면서 오늘 장 나란히 1%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힘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도 오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후 1시 구간대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급락 나오기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직전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몇몇 2차 전지 관련된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다. 이런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관계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는 한 번 더 휘청거렸습니다. 일단은 여러 번 또 매물이 출회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는 현재는 강박권 정도 장중에 위아래로의 출렁거림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5% 정도 하락합니다. LNF 4% 그리고 또 이쪽 코스피로 넘어가 보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 0.5% 정도 밀리면서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결국엔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대부분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반이 안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약 3%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장은 네카오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강한 반등 움직임도 특징인데 카카오 쪽은 연속성 있는데요. 네이버가 안 좋습니다. 윗골이 달립니다. 탄력 많이 반납했고요. 장중한 때는 5%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매물이 금세 여기도 1시 구간대네요. 수급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출회가 되면서 오늘 2.6% 정도 오르는데 그치며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현재 7%까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 이런 카카오 그룹주들 현재 고공행진 펼치고요. 후반까지도 고점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뭔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움직이는 종목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종목군들에서 이제는 조금은 또 시선을 넓혀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장에서 안 봤던 종목군들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모습 약간은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씩 이제 앞으로의 8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셨을 거예요. 주변국 증시에서도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 장에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어제 상당히 좀 강했었죠.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 만들어내는 일본 증시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33,000엔선 가뿐하게 위로 올라온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0.92%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33,000선 중반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서 YCC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고 또 장기 금리 1% 정도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이 엔화가 일시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띄었는데 다시 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엔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 움직임까지 연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엔저가 지속되면 증시는 또 오름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니케이 225 지수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국 증시는
좋다 말았습니다.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전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플러스권이 보였는데 현재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나왔는데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아직은 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부양책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상해종합지수 약보합권입니다. 0.13% 하락한 3,286.4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이 0.47%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요. 중국은 다소 좀 무덤덤하다, 조용하게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270원대 초반이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고요. 9원 20전 오르면서 1283원 80전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결국 지수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위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일단 나흘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31% 올랐습니다. 34포인트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종가는 2667.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목톡에서 보시면 상승 출발하고 나서 2660선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는 횡보세 쭉 보여주다가요. 오후 들어서 2차 전지가 내리면서 잠깐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금세 극복을 하게 되면서 2660선까지 다시 올려놨죠.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고요. 기관이 3,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죠. 이런 가운데 개인이 좀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개인은 5,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이 됐죠.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했죠. 3.78% 상승, 거의 4%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의약품 업종 바이오투톱이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된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모두 다 뚜렷하게 강했기 때문에 업종 지수를 이렇게 크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좋았는데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쪽이 많이 올랐죠. 이 강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서비스 업종도 3%가 넘게 상승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증권과 통신이 2.7%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금융업종도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시면 내려간 업종이 몇 개 없는데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철강 금속 그리고 유통같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약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속한 철강 금속 업종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속해 있는 유통업종 0.5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이 0.4% 내림세로 거래 마쳤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오늘은 강세였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났었죠. 오늘장은 삼성전자가 뚜렷하게 더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1.86% 상승하면서 7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1,000원대로 다시금 올려놨고요. SK하이닉스 오늘장도 역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125,100원에 역시나 1%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2차 전지가 덜컹거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한시 구간의 공포가 재현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오전만 해도 잘 버텨주나 싶더니 오후장에 줄줄이 좀 밀렸습니다. 이 무엇보다 포스코 그룹주들의 낙폭이 뚜렷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 이쪽 일단 밀렸습니다. 0.54% 하락하면서 5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 이쪽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LG화학은 1%, 삼성 SDI는 0.75%,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문제가 된 건 포스코 그룹주들이죠. 역시 상승 탄력이 워낙에 또 강했던 만큼 하락할 때도 낙폭이 더 뚜렷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3.27% 내렸습니다. 62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나란히 3%대 빠졌죠. 50만 9,000원. 이제는 50만 원이 좀 간당간당한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바이오 투심은 적극적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최근에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톱,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상당히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요, 전장 대비 4.7% 올랐습니다. 거의 5%를 올려놓은 거죠. 오늘장 종가는 80만 원 위로 왔습니다. 80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요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움직일 때 그 폭이 상당히 큰 편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까지도 오늘은 나란히 동반해서 강세였습니다. 셀트리온이 3% 올렸고요. 종가는 15만 1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의 공개 기대감에 따라서 네이버가 어제장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윗꼬리를 다소 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2.64% 상승으로 23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카카오까지 좀 뒤따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장의 주인공은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죠. 카카오는 7%가 넘게 뽑아 올렸습니다. 54,900원까지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카카오 이 주식뿐만 아니라 이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의 확진자 재증가 추세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죠.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이 2분기 제약사 실적이 대체로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강세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신풍제약부터 보실까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이런 신풍제약 오랜만에 모처럼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전장 대비 13%를 끌어올렸습니다. 2만 원대 위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한때 좀 잊혀지나 싶었던 SK 바이오팜과 바이오사이언스 오늘장에서는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오팜이 10% 넘게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정확히 9만 원을 터치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5.59% 올렸습니다. 77,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보령같이 전통적으로 좀 인지도 있는 종목도 오늘 강세가 연출이 됐죠. 보령 5.6% 올렸고요. 8,67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장 상승률 강했던 종목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 종목 상한가 기록이 됐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요즘에 이런 이슈 강하게 언급이 됩니다. 상한가까지 올려놓으면서 19,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주시죠. 공교롭게도 테라퓨틱스에 들어간 종목들이 나란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도 그렇고 브리치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모두 다 2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신신제약의 경우에는 불면증 패치형 치료제 호재로 급등세 기록했죠. 신신제약이 16% 가까이 올리면서 5,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보로노이는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 바이온 같은 종목은 CMO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여기도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펩트로는 자주 요즘에 언급이 되죠. 당뇨와 비만 치료제 이슈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10% 넘게 올리면서 26,000원까지 올렸습니다. 퓨처캠도 전립선암 임상 관련 기대감에 강세였죠. 10% 가까이 강세였습니다. 1,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전장 대비해서 이쪽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0.4% 오늘도 올렸죠. 포인트로는 3.7포인트 상승이었고요. 종가는 940포인트 조금 못 미쳤습니다. 939.6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목톡에서 보시면 이 코스닥도 오전까지는 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 12시 가까워졌을 때 95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952포인트까지 오늘 고점 도달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2차전지 매도세가 쏟아졌죠. 자, 그래서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2시 전에 926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모습 단기간에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그 지점을 저점으로 해서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종가는 940포인트 근방에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개인만 사들였죠. 보시다시피 개인은 4,4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였습니다만 외국인이 2,200억 원, 기관이 1,8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요새 2차전지의 변동성은 상당히 극심하죠. 오늘도 보시면 오전과 오후의 모습이 상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요. 악재성으로 풀이가 되는데 에코프로 BM에서 임원들이 자사주를 처분했다라는 공시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주가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이 순식간에 좀 강하게 연출됐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결국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하지만 크게 내려간 수준은 아니죠. 장중에 변동성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전장 대비 2.5% 내렸고요. 40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는 오히려 소폭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0.08% 상승, 강보권에서 120만 8,0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릴 때 LNF 같은 종목이 오히려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상승할 때 상승 탄력은 별로 없었던 종목인데 내릴 때는 더 내려가는 모습이죠. 전장 대비 이쪽은 3.88% 거의 4%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24만 7,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DX는 0.5%대 소폭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WCP 보실까요? 이 종목도 하락이긴 한데 아래꼬리 좀 길게 달아주면서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만 동시효과가 지나면서 조금 더 내리긴 했네요. 3% 내렸습니다. 83,4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데 제약바이오 좀 보실까요? 셀트리온 형제들 일단 상승권에서 마칩니다. HLB도 함께 상승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66,600원이 종가였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1%대 올랐습니다. 92,200원에서 장을 마쳤고 HLB가 2%대 상승으로 33,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게임주 가운데서도 이 카카오 게임즈 이 종목이 어제처럼 오늘도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요. 펄어비스는 소폭 내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뚜렷한 상승이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4%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32,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AI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이죠. 하이퍼클로바X 공개의 기대감 이런 소식이 한창 화제가 되는데 삼성판 챗 GPT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도 화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이런 호재성 이슈를 안고 일제히 날아오르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죠. 상당히 좀 쉬는 기간을 오랫동안 두다가 일제히 솟구칩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주들 모아봤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셀바스 그룹주들 다 좋습니다. 헬스케어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9,3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셀바스 AI도 이에 못지않죠. 20% 가까이 급등세. 오늘장도 보시면 26,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란 테크놀로지 여기도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89,00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 솔트렉스, 이스트 소프트, 바이브 컴퍼니 모조리 이 관련된 종목들 20% 넘게 거의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모두 다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확인해 보실까요? 이쪽도 13%대 급등입니다. 5,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마음 AI 요즘 들어서는 최근 들어 연속적인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장도 8%를 올리면서 2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실 텐데 어제 이어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꿈의 물질이라는 초전도체 이슈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 연구진이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와 관련성이 부각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 전도체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이 서남이라는 종목이었죠. 오늘장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듯 싶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붙었습니다. 상한가까지 결국 들어갔고요.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장부터 굉장히 솟구쳤던 종목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여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장 후반 들어서 여기도 상한가까지 진입했고요. 5,74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갔죠. 20% 솟구쳤고요. 원익 P&E도 사실은 2차전지 장비로 많이 엮여서 분류됐던 종목인데 이제는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엮입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주가 흐름 쉬어가다가 요즘 들어 연속적인 상승 탄력 오늘도 10%를 올렸습니다. 9,26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비츠로테크도 여기로 엮였습니다. 5%대 강세 마감. 그리고 사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돼서 엮였습니다. 주요 주주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종목들이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장 후반까지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파워로직스는 7,740원,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장 종가 19,73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